안녕하세요. 남자만의 블레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대가 평생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죽기 전에 내가 계좌에 얼마를 찍을 수 있는지 한번 카드로 한번 열어볼게요. 제너럴 리딩이니까요. 감안해 주시고 나에게 맞는 부분으로 다 들어보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카드 셔플 해볼 거예요. 카드 셔플에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내가 인생 막바지까지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카드 보시면요. 자, 스트렝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스트렝스 카드는 상당히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산다는 뜻인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허튼 소리를 못 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갖추고도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해왔다, 열심히 일을 해왔다, 나만의 그릇을 갖추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의 그릇만 채워주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싫은 소리를 못해요. 이렇게 남들 눈치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요. 내 의견을 조금 펼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자체는 강한 능력으로 조금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하나가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능력을 주변에서 인정받을 만큼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보시면은 완즈 카드거든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예요. 항상 무언가 하나 시작을 하면은 금방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을 하고 또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을 하고 또는 내가 어떤 우리 한 우물을 판다고 하죠. 한 우물을 파서 거기서 전문적인 기술을 내가 분명히 익힐 기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익혀야 하는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계속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다거나 뭔가 내가 그 분야에서 뭔 그릇을 조금 만들었어야 돼요. 자꾸 누구 아래서만 일하는데 익숙해져서 쉽지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돈 욕심이 있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고 한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그대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마도 중년까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말년 넘어가는 그 기간까지도. 그래서 요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사주에서는 사기수나 뭐 이렇게 구설수, 횡령, 돈을 조금 가져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욕심은 버려야 되지 않나. 내가 근면성실하게 모아놓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투자를 권유한다든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러고 정말 좋은 기회는 그런 식으로 안 와요. 그대가 그 분야에 대해 빠삭하게 알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고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너의 돈을 굴려줄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꼬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무시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중년에서 말년으로 돌입하는 그 기간에 지금 보시면은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거든요. 아까 페이지 오브 완즈로 시작해서 나이트 오브 완즈로 끝났어요. 자 왕과 여왕이 될지는 못할지언정 전문적인 기술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좋게 말하면 일복이 많은 거예요. 안 좋게 말하면은 나이 먹고서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대가 어떠한 영역에서 빛이 날 때까지 누군가 나를 찾을 때까지 조금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잘 들으세요.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 그대에게 야 우리 이런 사업 해보지 않을래?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지 않을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질 만큼 누군가가 그대에게 컨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의 근면성실함과 그대의 기술과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와, 너 잘한다.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템퍼런스 카드예요. 물과 물을 잇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어가면서 소통을 하면서 귀인 운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 그대에게. 그래서 우리 그대는 그럼 나는 말년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라고 보시면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는 왕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사업을 내가 초기에 착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사업 이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남자원의 블레스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대의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에서 5억 사이는 된다. 최소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 투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10억에서 20억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 카드에서는 신기하게도 숫자와 관련한 카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 그대가 그 숫자로 벌 수 있는 돈에 대해서 한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얼마나 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할 수 있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멤버십 분들 히든 카드 한번 봅시다. 자, 히든 카드. 우리 그대의 삶에 있어서 금전운이 어떻게 작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처음 카드에서 나온 게 이게 보면 구설 행정수예요. 분명히 내가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도 뭔가 막혀 있고 항상 뭘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힘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이 리딩을 하는데 되게 숨이 차요. 숨이 차다는 뜻은 내 에너지가 작다거나 아니면은 몸이 좀 좋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요. 중간에 끊지 않는 거. 그리고 기초 체력이에요. 내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 모든 것들을 누르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누르는 거를 이겨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뭐 교육이 필요하고 등록증이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면 본인의 자산인 걸 알거든요, 본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은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과연 외부에 있는 문제였는가 아니면은 나 자신의 문제였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는 귀인 운을 보고 싶은데 자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 저지먼트 카드 말 그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 카드죠. 심판을 받는 카드에서 이게 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카드는 또 공적인 부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한다거나 그 영역에서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은 조금 제끼고 싶어요. 지금 오늘의 주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영역대의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끌고 들어와야 되고 내가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번 메이저 카드가 이 전체 카드로 봤을 때 지금 메이저 카드 뭐 숫자가 나오는 카드는 거의 아주 적어요. 그 말은 그대 삶에 있어서 금전에 대한 엔진, 원동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 강한 걸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히 고민을 해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판이 아직은 깔리지 않았다. 이 사주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말년이 될수록 잘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끝까지 지금 숫자 관련해서 이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퀸 오브 컵 카드. 여기서 이제 퀸 오브 컵 카드는 뭘 뜻하냐면 여성성을 뜻해요. 그 말은 도화를 뜻합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름답고 예쁘니까 너도 날 좀 도와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나의 매력을 조금 더 어필을 해야 돼요. 내가 비단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은 더 웃어야 되고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카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지금 리딩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모자란가 지금 리딩을 들어보시고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조금 적용하시면 정말로 큰 금전을 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의 축복을 bless you. 자, 우리 두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내가 평생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이 두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은요, 초반에 우리 그대한테, 초반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초년, 중년, 아마도 뭔가 실패를 한번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사업이 됐건, 결혼이 됐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하늘에서 시련을 줬다. 지금 이 보시면은 이 카드가 저지먼트 카드거든요. 심판 카드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천사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천사의 모습과 실제로 보는 천사의 모습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가 생각했던 그 삶에 대한 이상향, 돈, 뭐 인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달랐을 것이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행복한 삶만 있어.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 SNS에 남기는 것처럼 나는 행복한 삶만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구나. 또는 내가 연애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이상이에요. 또 이런 부분들. 또는 일을 시작해서 내가 사업이나 뭐 어디에다 돈을 투자를 했는데 잘못 물렸어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련이 분명히 한 번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그대가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자,
뭔가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서 과거에 없었을 거예요. 이 우유부단함, 끌려다니는 거죠. 자, 내가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 그러니까 너 돈 투자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근데 들어가 보니까 실패했어. 아닌 것 같아. 어디 학원을 다녀요. 뭐 이거 배우면 다 잘 돼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너 만나면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잘 살자. 남들처럼만 아니더라도 잘해줄게. 막 트라우마 오시죠. 그죠? 근데 만났는데 이게 웬걸 이상해요. 자, 막,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우고 이혼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생기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구나.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나에게 돌아오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나는 책임질 것밖에 안 남았어요. 빚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을 겪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울함과 힘듦이 정말로 많을 거예요. 더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내가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텐 오브 컵스 카드를 보면 내 가족, 내가 어떤 사업으로 조금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그거에 지금,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럴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멈춰 있는 부분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옛날에는 내가 1억도 벌고, 뭐 몇백만 원도 벌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도 먹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위치가 지금 난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힘든 일들이 타워 카드죠. 일순간에 무너졌을 것이다. 일순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건강이든 뭐 어떤 계약의 파기든 아니면 사기가 됐건 일순간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재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남자만의 블레스가 아까 객관적으로 지금 내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 정도였으니까 있잖아. 나는 이 정도였으니까 나 이 정도만 해도 돼. 과거에 내 나이에 무슨 뭐 뭘 하겠어. 어디서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요. 분명히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보시면은 우리 그대한테는요. 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본래 그대의 그릇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월에 500을 벌었었다. 뭐 월에 뭐 많이 벌어서 뭐 1억 매출도 막 어마어마했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뭔가 실패를 한 거예요. 내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해요. 어느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대가 돈을 벌었던 영역이든 다시 새로운 걸 배우든 상관없어요. 분명히 그대 머릿속에 찾아보면 아, 내가 이걸 해야지 나는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밀고 나가시면 지금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죠. 이게 뭘 뜻하냐면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의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에이스 오브 서드 카드로 바뀝니다. 자, 아까는 막대기가 하늘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칼이 나오고 월계관이 쓰여져 있죠. 그죠? 그대가 지금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돈. 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잘 나갔을 때의 돈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로 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 밀고 나가서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나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카드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유가 없는 힘듦은 없어요. 그대의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여기 카드 리딩을 보는 것까지도 내가 이걸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서 다시 승리를 거머쥐는 그래서 이제까지는 패배감에 조금 빠져들어 있으셨다면 아 나는 이제 이 리딩을 보고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그대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들이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 스텝 바이 스텝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려는 뭔가 일이 있다면 두려움 갖지 마시고 무조건 시작하세요. 그럼 그대가 밀어붙이다 보면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멤버십 분들 히든카드 한번 볼게요. 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자, 히든카드 한번 보시면요. 자, 카드 보시면 1번 완즈카드예요. 자, 이게 열정의 도마뱀이거든요. 잘 보시면 도마뱀이에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우리 그대 인생 초반에 그대의 열정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또는 내가 원하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 이뤄야겠다. 다 이뤄지면 너 필요 없어, 나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비단 뭐 인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적인 측면에서도 그대의 열정을 계속 이용을 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무서워요. 아, 저 사람은 나를 또 어떻게 이용을 할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자, 두 번째 카드 역시도 여기 똑같은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대의 삶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충격이 컸어요.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조금 가혹할 정도로 너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꼭 이런 것처럼 하늘이 나에게 가혹하게 나를 떨어뜨리고 있구나.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 타워 카드가 원래는 이 사람이 거꾸로 떨어지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좋아요. 이렇게 들게요. 자, 위로 솟구치는 그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상승하셔야죠. 그죠?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대는 3번 펜타클 카드네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준비하는 부분이 인터넷 쪽, 뭐 이렇게 유튜브가 됐건 또는 우리 인터넷 상점이 됐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둥지 같은 거. 그래서 온라인 상점이라든지 사람들하고 엮이는 부분들, 뭐 인스타그램도 괜찮고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 사람의 네트워킹 또는 영업 이런 부분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켜서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부딪혀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잘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이뤄낼 수 있겠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의 축복을 블레스 유. 자, 우리 세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나의 금전운, 내가 평생 얼마를 벌게 될까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이 카드는요, 투자운이 있습니다. 투자운. 그게 땅인지 아니면 주식인지 뭐 상관은 없지만 투자운이 있어요. 자, 처음에 투 오브 완즈죠. 투 오브 완즈 카드. 이게 내가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 과거에는 잘 안 풀렸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야? 그거는 먼 나라 사람들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내 안에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기질과 그리고 분명히 사주에 횡재운이라든지 내가 꾸준히 붙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단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어떤 도박이라든지 돈에 대한 관심은 많을 수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 3년에서 5년, 10년 양도소득세 이상 부동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뭔가 없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을 모른다.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크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고 그 다음 카드가 보면요. 식스 오브 컵스 카드인데 이건 뭐냐면요. 주변에서 내가 초중년에는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아서 또는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투자라는 거에 대해 쉽사리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돈이 있어도 어떻게 굴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축하다가 또는 내 씀씀이가 작지 않거든요. 계속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라는 거에 대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다. 자, 이 다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다음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데스카드예요. 데스카드.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한 번 잃어야 성공합니다. 뭔 얘기냐면 아주 작은 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당연한 얘기지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초중년, 초년, 중년에 내 삶에 있어서 조금 내가 투자해봐서 잃어봤어요. 또는 사기도 당해보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 나랑은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 내가 돈을 넣고 막 불안하고 막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나는 아픔을 겪어봤어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안 하다가 이 타로 카드를 지금 보시고 내가 조금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봐야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 고민을 했을 때의 나의 어떤 실패, 내가 손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조금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겪고 이겨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대가 구루라고 하거든요. 구루. 지금 저 같은 사람을 구루라 그래요. 자, 구루가 영어로 구루가 뭐냐면 이렇게 hermit, 현자라고 하죠. 공부하는 사람들, 그죠? 삶에 있어서 뭐 마음 공부도 좋고 공부도 좋고 돈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 그대가 찾아 나설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서든 어디 뭐 블로그에서든 뭐든. 근데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돈을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끼세요. 그런 분들은 그대가 찾는 그런 구루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의 강연이에요. 선생님, 저는 주식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걸 잃어서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땅값이 떨어져서 어떡해요? 저는 영끌을 했는데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그 돈은 애초에 네 돈이 아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가 진짜 투자다.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면 이 적은 돈으로 내가 얼마까지 불릴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그대는 돈은 분명히 벌 거예요. 이런 데서 인사이트를 얻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길게 가져가려면 내가 평소에 일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잣돈은 아마도 빚으로 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부분, 투자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부동산이라면 어디 가서 배우실 거고 뭐 주식 투자는 그렇게까지 배우실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뭐 테마주 이런 거보다 뭐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레버리지를 쓰는 ETF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5년에서 10년은 묻어놔야 된다. 나한테는 왜? 버틸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주에 그런 운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투자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떤 소나 경작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이게 절기상으로 이렇게 토정 비결이 맞춰져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식으로 토정 비결 보는 분한테 가서 보면요. 현대사회 금전운에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금전운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 그대가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질이 아니라 넣어놓고 참을 수 있는 기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실패를 경험해보고 아 이거는 계속 갖고 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해안,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은 우리 그대가 벌 수 있는 돈은요 그대가 투입하는 종잣돈의 최소 10배입니다. 최소 10배. 지금 보시면 나인 오브 완즈 카드 나와 있죠. 그죠? 내 인생에서 나는 1억은 끌어다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10억. 그죠? 나는 1000만원 그러면은 1억인 거죠. 나는 그 이하야. 그러면은 조금 더 노력하셔서 돈을 더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노동 가치 이상의 돈을 투자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턱대고 제가 우리
남자만이 블레스가 10억 내가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10억 누가 주겠지? 이거 안 돼요. 그런 거는 어디 가도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독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말은 믿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열심히 조금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 그게 최소 1,000만 원, 최소 몇백만 원은 돼야 내가 또 불리고 불려서 할 수 있는 투자의 운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뭐 애기 10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최소 10배라는 거예요. 최소 10배. 그죠? 자, 그럼 마지막 카드 한번 열어볼게요. 마지막 카드. 자, 더 풀 카드입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놓고 그 돈이 없는 셈 쳐야 돼요. 그냥 이거를 매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멘탈이 못 이겨요. 팔아야지. 어떡하지? 팔아야지. 30%나 올랐는데 어떡하지? 또 내려가네? 팔아야지. 막 계좌가 막 들쑥날쑥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정말 점 하나일 뿐인데 이거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풀 카드, 바보 카드라고 하는 거는 이 속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속세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바를 가져와야 된다. 내 마음이 이 분리가 돼야 된다. 돈을 버는 이 금융과는 멘탈과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바보 카드가 나와 있다. 0번 바보 카드는 모든 것을 무로 돌립니다. 없을 무로 돌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 근심과 걱정을 0으로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말년에 가서는 분명히 이런 운이 들어와 있을 거고 내가 지금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운이 있다면 최소 10배를 봅니다. 최소 10배.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멤버십 분들 히든 카드 한번 볼게요. 히든 카드. 자, 이거는 조금 열어보고 싶어졌어요. 자, 교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금융이나 돈 관련해서는 나는 투자는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거는 나랑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파트라도 사놨어야 되나? 뭘 사놨어야 되나? 근데 이미 거리가 너무 많이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손에 쥐기 위해서는 맨날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 이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내 스스로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뭐하러? 그래서 자, 두 번째 카드 보시면요. 자, 6번 컷 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임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건 없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자, 여기는 지금 사실 주식에 좀 더 가까워요. 그 주식이 아까 말씀드린 소형 테마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크게 갈 수 있는 좀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6개월입니다. 내가 소액으로 돈을 조금 잃어도 상관없으니까 조금은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손에 쥘 수가 있다. 짧게 보면 6년 공부하시고 길게 6년 동안 6개월 공부하시고 길게 6년 동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어떤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9번 완즈 카드예요. 9번 완즈 카드. 자, 마지막 카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구루라 그랬죠. 나의 스승. 스승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고민이 분명히 될 것인데 여기서도 9오 완즈 카드 나왔고 여기서도 9번 완즈 카드가 또 나왔어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자, 내가 찾고자 하면 찾아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유튜브에서 주식만 쳐도 나오고 내가 앞으로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공부를 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분명히 투자가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랜덤으로 나와서 내가 투자를 해보고 경험해보고 향후 6개월 동안 잃어보기도 하고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왜 오르는 거구나 왜 내리는 거구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선생님 나는 공부할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나의 그릇에 맞춰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그대한테는 좋은 투자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나치지 마시고 꼭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만의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만의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의 축복을 블레스 유.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마지막 카드를 고르신 분들, 자, 이게 제가 제너럴 리딩인데 내가 돈을 얼만큼 벌 수 있냐, 요거를 만약에 개인 상담이라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보이는 그대로 저는 해석을 할 겁니다. 아마도 이 4개의 카드를 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나는 이 카드로 할래요 라고 할 만큼 좋은 배열이기는 해요. 좋은 배열이긴 한데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나는 삶에 있어서 도화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해서 도화가 있다는 뜻은 인기가 많다는 뜻이죠. 그죠? 인기가 많고, 내가 한때는 4개의 컵이 와도 뭐 어지간한 전문직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나는 나 정도면 난 재벌이랑 결혼해야지, 뭐 이 정도? 그래서 어지간한 직업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시간이 지나보고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나는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이 컵이 이렇게 주어져도 그래도 나는 이런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좀 없었다. 그런 와중에 괜찮은 인연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카드를 보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인연이 들어와서 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이 끝까지 이어졌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보시면은 검은 말을 타고 기사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 기사는 숨긴 게 많아요. 비밀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온전히 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뭐 제3의 이성이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은 헤어짐이라든지 사기수라든지, 내가 그렇게 인연 관련해서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그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더 스타 카드예요. 그대가 다시 빛나게 될 날이 다시 와요. 그리고 그대는 이 천운성이라 그래서 인기가 많은 부분으로 조금 이 별의 힘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만약에 나를 꾸미는 부분이라면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그게 뭐 성형수술이 됐건 시술이 됐건 나를 꾸미는 부분은 정말로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라. 우리 그대는 미모가 또는 이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떤 그대가 풍기는 그런 이성적인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자, 앞으로 7개월 안에 정말로 괜찮은 인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괜찮은 인연이라 함은 지금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카드를 뽑고 있죠. 돈과 관련해서 괜찮은 인연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돈과 관련해서는 진짜 괜찮은 인연. 우리 그대에게 나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나랑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문제는 세븐 오브 완즈라는 거예요. 완즈라는 거는 지금 이게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이 막대기를 막 꽂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대가 정말로 자신을 열심히 꾸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꾸미는 게 비단 외모적인 뿐만 아니라 대화할 때도 상대방에게 웃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뭐 이 세상의 모든 이성을 내가 이렇게 좀 유혹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인드로 조금 이렇게 다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좀 흘려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은 정말로 괜찮은 인연운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나인 오브 컵스 카드인데 이거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금전이 막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그죠? 자, 딱 보기만 해도 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자, 상대방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얼마를 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이제는 시기가 왔다.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뭐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같이 살면서 또는 결혼을 하면서, 또는 이 지금 보시면 5 of Swords 카드거든요. 자, 5개의 칼 카드예요. 이 5개의 칼 중에 3개는 여기 지금 어두운 사람이 가져가고 2개는 누군가가 뺏겼어요. 잘 들으세요. 가져간 사람이 있고 뺏긴 사람이 있어요. 가져간 사람이 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는 말을 안 할게요. 그대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여기까지만 리딩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앞서서 리딩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멤버십 분들 히든카드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카드 보면요. 자, 데스카드예요. 데스카드. 죽음 카드죠. 이게 4 오브 컵스와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 사이에 왔다는 뜻은 내가 한번 뒤집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전운을 다 가져오진 못했어요. 다 가져오진 못했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나의 인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나의 보상이 있지 않았어요. 내 노력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결혼을 안 했다면은 과거의 어떤 아픔에 대한 보상, 결혼을 했다면 내가 낳은 자식과 나의 시간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미진했다는 거예요. 미진해서 아직까지도 하늘에서는 보상해줄게 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 오브 완즈 카드인데 이게 재회용 카드인데, 자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연애에 있어서는 과거의 인연에 대한 다시 미련, 다시 붙었을 때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과거의 인연이 돈과 관련이 별로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거의 인연과 돈과 관련해서 과거의 인연이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다시 재결합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많이 열려있는 해석이죠. 어찌됐건 남자 마녀 블레스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는 게 좋지 않나. 일단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카드, 가장 중요한 카드를 한번 봅시다. 자, 거꾸로 매달린 사람, 행맨 카드죠. 행맨 카드의 가장 큰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우리 그대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헌신적이야. 나는 널 위해 다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와.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 나 이렇게 뻣뻣이 꼿꼿하게 나 이렇게 있으니까 너 와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속된 말로 내 사람으로 만들 때, 그때 나는 희생적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은 더 강조를 해야 된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에 축복을. Bless you.